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권 중에 집행행위 부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의 부인, 유기 부인, 그 다음에 무상행위 부인, 그 다음에 성립요건, 대항요건의 부인, 여러가지 네 개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법 395조에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집행력 있는 권한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변제에 대해 그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 변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것, 집행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강제집행에 의한 강제이행도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강제집행행위로서의 전무명령 자체도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행행위 부인의 의의,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있은 파산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실효시켜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이비변제 한정하고 채무명에 의한 변제나 혹은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해소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통모하여 집행증서 등의 채무명의를 작성해 주겠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인권을 인정한 의미가 감세가 되겠죠. 상실되겠죠.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395조는 그 전단에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 때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단에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행이나 편파행위가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를 수익자로 한 경우나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이상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 395조는 특별한 부인 유형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그 부인 요건이 일반의 부인 요건을 규정한 법 391조 각호에 의합니다. 부인이 대상이 되는 집행행위는 금전집행에 한정되지 않고 비금전집행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인이 대상이 되는 집행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을 있는 때 395조 전단은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수익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인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명의 내용인 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 부인. 기억. 부인 대상이 된 채무자의 임의 변제에 대해 그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 변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염가로 매각한 때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물건이 인도로 확정하는, 그 인도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가능하고, 이 경우 채무명의가 있다는 것을 수익자가 항변할 수 없습니다. 부인의 결과 채무명의 내용이 실체법상 의무가 소멸하지만 채무명의 집행력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파산관지의 한치권의 행사로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도 당연히 소멸된다는 견해도 일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명의를 성립시킨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명의 부인. 재판상 자백, 청구 인락, 재판상 하에 집행수락의 의사표시 등 채무명의를 성립시킨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인의 효과로서 채무명의 집행력이 소멸합니다. 예컨대 제3자로부터 물건 인도 소송이 제기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인도 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자백에 대해서 부인을 주장하여 그것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파산 절차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집행권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명의에 기한 권리 실현의 부인.
이행행위 부인입니다. 이미 이행된 경우. 금전 집행을 명한 확정 판결이 있는 때 이에 근거한 이미 이행의 채권자가 받은 변제를 부인하는 경우나 또는 등기를 명한 확정 판결이 있는 때 이에 기하여 격려된 등기를 부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부인의 효과는 부인이 인정되면 변제나 등기 등이 실효되는 것이고 채무명의 내용이 실체법상의 의무나 채무명의 자체는 부인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단 395조 후단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 집행행위의 부인입니다. 앞에서는 가는 집행권원의 부인, 채무명의 부인이고 후자는 집행행위 부인입니다. 집행에 의한 채권자의 집행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은 채무자회생법 390조 전단에 의해 부인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부명리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 집행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 법률효과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를 통해서 실효된 효과를 채무자 등의 행위에 의해서 실현된 것과 동일시하여 그 부인을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행행위란 집행기관의 행위 또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 390조 후단이 집행행위 이 부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변제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 실제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세미나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데 압류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짜고 하는 거죠. 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부인에 대해서는 피전부 채권의 변제 유무에 따라서 부인권 행사의 방법 및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압류 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에 파산관리는 압류 채권자의 만족을 부인하고 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 받은 변제금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거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한 피전부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전부 채권이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변제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3자가 변제금을 공탁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피전부 채권이 압류 채권자로 이전 자체를 부인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서 피전부 명령채권이 지급을 구한다든가 또는 피전부 채권이 이전 효과를 건드리지 않고 집행채권이 변제 효과만을 부인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피전부 채권 상당의 상한을 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 절차에서 매매가 부인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그 자체가 자기완결적이고 합리성이 확보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매각이 무상행위와 동시되는 경우에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재판례 중에는 채무자가 사행위로서 특정 채권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 절차에서 자꾸 저당권자 스스로 경락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등과 함께 저당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 부인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동경고등재판소 판례입니다. 쇼와 31년 쇼와 31년이 몇 년이죠? 1980 몇 년 되나요? 집행행위 부인의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가 여부입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현하는 것이므로 본조에 의한 부인, 특히 후단위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 대해서 채무자의 행위나 사의 의사를 관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조의 부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요구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390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390조 각호에서 부인권 행사 대상인 행위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395조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두고 있지 않다. 제한을. 그래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행위 등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391조 각호에 의하여 부인하면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그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여 채무자의 행위 요불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판결은 과거 회생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391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 의해 부인할 때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 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들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들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권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평성 16년 개정 전이 구파산법 하에서는 판례는 집행행위 고의 부인에 대해서 파산자가 고의로 집행을 초치하였던가, 이 초치는 불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초치하였던가, 집행을 불러일으켰던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파산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였다고 하면 악의를 갖고 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편 위기 부인에 대해서도 파산자의 해에 있는 가공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파산법에 있어서는 파산자의 해의가 필요한 사행위 부인 유형에서는 파산자가 고의로 집행을 초치한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 필요하고, 파산자의 해의가 요구되지 않는 지불정지 등 이후의 사행위 유형 부인이나 편파행위 부인에서는 파산자의 해의 있는 가공은 필요 없다고 일본법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집행행위에서는 최소한 해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행행위 부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 권한을 부인하는 거고 집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실무상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통모해서 그 부인한 사례가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행위 부인은 향후 특히 관제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집행행위 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